오늘은 5월 25일 일요일. 내가 마늘 밭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인 이 밭에 나와봤는데, 지금 이제 해는 지고 있고, 어, 어, 이제 수확 일자는 5월 31일부터 해가지고 6월 3일 양 4일간 캐기로 결정을 했고, 그리고 영역은 6월 5일인가 6월 6일인가 지금 몇 군데 연락을 해놨는데, 그때 투입하기로 해서 이제 원래 한 해 이제 마늘을 이제 마무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, 그리고 이 밭은 지금 이거 오늘 하루도 참 그 한낮 온도가 25도 딱 넘어가니까 마늘이 또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작용을 하나 봐. 안 넘어졌던 게, 어제까지 안 넘어졌던 게 지금 와보니까 많이 쓰러졌거든. 엄청 쓰러졌거든. 여기 보면 엄청 쓰러졌다고. 그래서 5월 31일로 이제 결정을 했고, 내가 남들처럼 뭐 하루 만에 막 4,000평씩 5,000평씩 기계로 뜨지를 못해. 뭐 내 혼자 하다 보니까. 그래서 그 무리 없이 하루에 1,000평 목표로 해서 1,000평 조금 넘게 목표로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4일간 이제 기계로 뜰 건데, 뭐 날씨만 좋으면 뭐 크게 뭐 변수가 없다면 더 빨리 뜰 수도 있겠지. 그리고 여기가 5월 10일이지. 5월 10일 날 한번 구를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여기가 한 6.6cm인가 6.5cm인가 됐는데, 원래 같은 누구 구비대기에 저온 증상이 심해서 크게 크지는 않았을 거야. 뭐 예상컨대 6.5cm니까 한 5mm 커졌겠나 싶기도 하고. 내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되고,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. 예, 여기는 진짜 사질토야. 그래서 이 마늘이 여기가 제일 먼저 이거 일찍 심든 늦게 심든 실제로 많이 안 크네. 그래 뭐 올 첫째 주하고 그 그리고 뭐 이제 금토일 뭐 날씨가 추워보니 뭐 영상 뭐 최대 14도 13도 뭐 10도 가는데 마늘에 알이 들겠냐고. 내가 자를 안 갖고 와가지고. 야, 이거는 진짜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예의가 아닌데. 이거 라이터는 진짜 예의가 아닌 거거든. 이거 뭐 내 흡연자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. 담배 끊어야지. 에휴. 이 라이터는 알잖아. 편의점에서 아무데나 마트에서 파는 거. 이 라이터의 사이즈는 7.5cm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여기까지는 5.5cm, 6.5cm, 7.5cm야. 그래서 대충 놔보면 알겠지. 보자. 그래도 7cm 되네. 7cm. 7cm 여기까지 6.5니까 5mm 빠진다 생각하고 7cm. 5mm밖에 안 컸네. 대공 사이즈는 이렇게 아직까지 단단하네. 그러고 지금 아직까지 마디도 많이 안 냅니다. 원래는 참 어차피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계속 이제 온도 올라가고 구름 낀 날도 없다고 지금 일주일치 일계획을 보니까 온도가 25도 확 뜨거워야 되거든. 뜨거우면 금방 알이 차거든. 이제 원래는 저번 주부터 계속 알이 차 들어와야 되는데 뭐
한 3일간 추워버리니까 알이 차다 말아버거든. 막, 내 마늘 같은 거는 막 시작했는데, 예, 막 시작했는데 차다 말아가지고, 이제 다음 주 한 주가, 어, 이제 알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. 왜냐하면 주대가 이제 벌써 쓰러지기 때문에 주대가 못 버텨주거든. 알이 밑에 차고 안 차고를 떠나서 주대가 못 버텨주기 때문에 내일부터 날이 막 한낮 온도가 막 30도 가까이 가졌으면 좋겠어. 아, 실제로 그래 가면 안 되겠지만, 그 정도로 지금 25도씩 확 올라가가지고 햇빛도 쨍쨍하고, 그러면은 진짜 2, 3일 만에 알이 딱 차거든. 그러고 한 그런 조건으로 한 5일 정도 막 이거 해하고 온도 조건이 받쳐준 상태에서 해가 짱짱하게 한 5일간 내리쬐면 구가 굉장히 단단해지거든. 그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게 한순간이거든. 그리고 참 이 밭 보여주기가 부끄러운데 이거 풀관리 실패했거든. 작년에 마늘 파종하고 난 다음에 토양제 초제를 바로 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바로 비가 와버렸거든. 내 영상에도 작년 영상에 그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, 솔직히 뭐 이런 풀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, 이거 보이잖아. 이거 잎풀. 이거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잎풀. 잎풀이 진짜 문제야 문제. 잎풀의 무서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. 마늘이 왜 그 있잖아. 막 이제 그 위 지상부가 끝나고 이제 영양분을 내려본다 딱 신호를 줄 때 진짜 날씨만 좋으면은 진짜 금방 알이 차면서 쭉쭉 내려가면서 바로 자빠지거든. 마늘이 자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마늘이 자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풀이 문제거든. 저풀이 위에 타고 덮거든. 단 며칠 만에 덮어버린다고. 덮어버리면 뭐가 문제냐, 요 부분이 사가서 대공이 뚝뚝 하고 나중에 떨어진다고. 사가서 건조해도 원체 사가버리니까 바스라지거든. 그러면 이제 파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. 저 이유는 위에 풀을 덮어버리면 아침 밤낮 온도 차로 해놔가지고 그쪽에 습이 차거든. 습이 차면서 거기에 곰팡이도 쓸고 요 접침 부분에 접침 부분에 요 습이 차기 때문에 여기가 뭐 곰팡이도 쓸고 막 이게 하여튼 뭐 삭는다고 해야 되나? 막 바스라지고 삭아버리거든. 예. 근데 뭐 다행히 저 풀이 안 덮인 자리는 쓰러져 있고, 그래도 그나마 저 풀이 있는 자리는 그래도 마늘 주대가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그런가 안 자빠지고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. 그래서 내 마늘 캘 때까지만 서 있으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야. 예. 원래는 이게 매년 한 번씩 위에 풀 덮으려고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쭉 가면서 이래가지고 슥 걷어 올리거든. 이렇게 슥 걷어 한번 걷어 주거든 내가. 작년에도 한 번씩 걷었고, 덮은 자리 안 듣기만 하면 되거든. 이제 원래는 뭐 이상하게 나도 뭐 주말 농부다 보니까 원래는 이상하게 저걸 걷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치해놨는데, 절대 농사 이렇게 지으면 안 되거든. 이 모범적인 샘플의 사례야 이게. 이 풀이 제일 무섭거든. 이런 농사 지으면 안 돼. 그래서 하고 일단은 이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. 오늘 낮에
마늘 수확기, 경운기 수확기 다 좀 세팅을 했고, 이 부분은 그냥 모터 사서 내가 좀 개조를 했고, 그러니까 아마 내가 좀 원체 기계치다 보니까 기계만 지금 재주가 없어서 좀 어설픈데, 요 앞에 굴치 날폭은 106cm, 그러니까 백두도 뜨는 거지. 뭐 이거로는 19짜리 마늘 캐는 거 하고, 이제 머리꼴 만들 때 이제 이거로 캐거든. 캐고, 그리고 머리꼴 다 뜨고 나면, 경운기를 다 뜨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랙터로 다 캘 건데, 트랙터는 대신 끄고, 작년에 이 기계 진짜 애먹었거든. 막 볼트 부자지고 막 밑에 날 휘고 막 돌빛 찡겨가지고 막 다 망가지고 막 이거 날 휘어가 올라오고, 그리고 막 볼트 막 빠져가 막 다 부자져가 달라가고, 그래서 이제 다시 수리 보내가지고 좀 깔끔하게 지금 해왔는데, 저번 주 후에 이제 기계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오늘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, 내 트랙터 모델은 저가형이라서 완전 수동 모델인데, 타이어 안쪽 내경이 주간 거리가 101.5네. 101.5. 원래는 좀 이제 남들처럼 6구나 8구나 중구면 타이어 폭을 넓혀야 되는데, 내가 그는 지게차도 없고, 그리고 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, 이 수확기는 1400 모델, T1400, 1400 모델.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마늘이 골이 떨어져서 많이 밟았거든. 엄청 힘들었지. 이거 좀 달고, 그리고 어차피 날이 휘어서 이거 교체하는 김에 요구사항이 요 부분 작년에 살이 굉장히 넓었거든. 넓어가지고 마늘이 막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넓어가지고 이걸 좀 좁혀달라 했거든. 그래서 이거 좁혀 왔더라고. 그렇게 밑에 날만 바꿔도 뭐 그게 또 세기가 되니까, 그건 둘째치고, 뭐 원가 절감도 중요한데, 어쨌든 간에 농기계는 안 부서지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지. 그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, 그래도 뭐 어쩌겠어. 일단은 이제 수학 준비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. 다음 주 와서 이제 바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지. 다들 대풍 하시고,